저번 기본템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첫인상을 결정짓는 건 겨울 아우터인 만큼 아우터는 겨울옷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다만 겨울 아우터가 가격대가 높고 무난한 디자인만 찾다 보니까 한겨울의 길거리엔 비슷한 검정 옷만 입고 다 비슷비슷한 인상을 주게 되죠.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2025 겨울 아우터 총정리. 겨울옷을 다채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 옷장 아우터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블랙 차콜 네이비 코트와 패딩, 기본적인 아이템을 갖췄다면 이제는 넥스트 스텝이 필요하죠. 오늘은 겨울 아우터 입문자분들을 위해 기본 중에 기본 패딩과 코트는 물론이고 그 외에 알아두면 좋을 2025 트렌드 아우터까지 이번 겨울 어떤 아우터를 살지 고민이셨다면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요즘에 경량 패딩이 정말 뜨거운데 취향에 맞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번 영상 정독을 하신다면 취향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파트는 가장 기본적인 아우터, 코트와 패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아이템을 꺼내 입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는 카테고리도 아니고 올해는 특히 큰 변화는 없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핵심 요약 포인트만 알려드리자면요. 먼저 댄디한 남자들의 1티어 아이템 코트를 다뤄볼게요. 작년까지 겨울 코트의 트렌드는 롱 기장, 거의 120cm에 다다를 정도로 굉장히 롱롱한 기장감이 트렌드였어요. 근데 올해 코트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게 롱코트가 트렌드로 올라온 게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유행의 시발점이었던 도깨비도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롱코트가 워낙 멋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롱코트의 바이브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고이듯이 쭉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내 브랜드들도 새로운 아이템들이 거의 안 보이는 게 긴 기장을 추구하는 곳들은 여전히 긴 기장을 추구하고 있었고요. 클래식한 무드를 추구하는 브랜드 중에서는 오히려 너무 긴 기장에서 부담 적은 일반적인 기장감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는 가지고 있는 옷장템의 코트가 있다면 굳이 새로운 아이템의 코트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아이템의 컬러를 늘려가는 정도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코트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입문자분들인데 입문자라면 포멀은 싱글 코트와 더블 코트, 캐주얼 범용성은 발막한 코트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체스터필드 코트, 폴로 코트, 로브 코트, 핏 코트, 더플 코트, 트렌치 코트, 후드 코트, 쇼 코트, 하프 코트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올해는 패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서 그런지 신상 중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아이템은 없었습니다. 패션 브랜드들이 보수적으로 제품군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체형이라면 싱글 코트를, 체격이 있는 편이라면 더블 코트를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캐주얼 범용성은 발막한 코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니까 오히려 선택하기는 편해지셨겠죠? 정리하자면 올해 코트의 트렌드는 큰 변화가 보이질 않으니까 있던 거 잘 활용하거나 싱글, 더블, 발막한 기본 코트 위주로 구매하시거나 새로운 컬러를 시도해 보시거나 이 정도 선택지 안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신상을 살펴볼 필요도 없고 현재 진행 중인 2구위크나 무진장 불붙 때 할인받고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한겨울 필수템 패딩을 다뤄볼 차례인데 패딩은 워낙 디자인도 다양하고 소재적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내 취향의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핵심인 카테고리예요. 다만 작년에 가짜 충전지 사기가 워낙 이슈가 되었던 터라 내가 사는 게 괜찮은 패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최근 해당 이슈를 다룬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딩은 특히나 이 보온성이 중요한 카테고리인 만큼 패딩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패딩을 구매하는 기준은 충전재가 1순위입니다. 부스다운, 덕다운, 인조 충전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천연다운이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월등히 뛰어나죠.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확실히 발전되어서 그런지 인조 다운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남성분들에게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보온성도 보온성이지만 사실 무게가 가벼운 게 핵심이거든요. 보온성이야 충전재를 더 넣으면 되는 문제라서 사실 경량 패딩이 아니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게라는 게 너무 무거워지게 되면 실용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 기술력을 인정받은 인조 다운 위주로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표적으로는 프리마로프트, 신슐레이트, 웰러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하죠. 이 정도 네이밍을 가진 인조 다운은 그래도 가격대는 저렴해도 보온력은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충전재의 장단점, 특히 무게, 필파워, 가격적인 부분을 비교하기 쉽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스 덕다운이 비싼 만큼 확실히 가볍고 따뜻하긴 하죠. 돈에 여유가 있다면 구스와 덕다운 디자인만 보고 구매하실 거면 인조 충전재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가죽이나 코듀로이 패딩처럼 원단이 무거울 경우나 롱 패딩처럼 부피감이 있는 경우에 무게감이 확 체감되는 편이지만 쇼패딩이나 경량 패딩 수준에서는 인조 충전재도 충분히 기능면에선 떨어지지 않으니까 디자인을 보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아웃도어와 패션 브랜드 패딩의 차이를 알려드리자면요.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K2, 코오롱 스포츠와 같이 아웃도어로 유명한 브랜드들 과거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고지대의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헤비 다운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700 필파워 이상의 퀄리티 높은 다운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며 고어텍스 같은 기능성 소재도 사용합니다. 다만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이라고 무조건 좋진 않은 게 야외 활동이 많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께는 영하 20, 30도의 강추위도 막아주기 때문에 만족
속도가 높을 수가 있지만 몸에 열이 많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께는 오히려 실내에선 덥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지하철을 타고 통근하는 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들의 특징으로는 기능성보다는 패션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우선이며 대개는 600 수준의 필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영하 10도 정도는 거뜬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시티웨어라면 패션 브랜드 제품으로도 충분하죠. 마케팅에 현혹될 필요 없이 기능성과 패션성을 적절히 고려해서 본인 취향과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장감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자면 숏, 미디, 롱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숏 패딩이 워낙 유행한 지도 오래됐으니까 따로 색다를 게 없는 카테고리고, 롱 패딩도 유행이 한번 확 휩쓸고 난 뒤 이제는 생존템으로 변화했죠. 그래서 패셔너블한 사람들이 찾는 아이템으로는 요즘 카라코람 패딩, 즉 미디 패딩이 있는데 1950년대 히말라야 카라코람 산맥 원정대 옷으로 유명한 아이템이죠. 엉덩이까지 덮는 넉넉한 기장감에 밀리터리 야상과 비슷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디테일들이 특징입니다.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카라코람 패딩을 주목해보셔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충전재의 양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경량 패딩과 패딩 베스트, 일반 패딩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템은 바로 경량 패딩이죠. 그동안 중장년층의 아이템으로 인식되었던 아이템이지만 올해는 패션 플랫폼들의 랭킹을 석권하며 힙스터들의 패션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 좀 아재 이미지가 강했던 아이템인 만큼 실용성은 인정받는 분위기지만 호불호도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글리 슈즈가 처음 등장했던 그 시절을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도 대중적인 첫 반응은 좋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입었을 때 편하고 실용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템으로 하나쯤은 영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이클 탈 때 입고 있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바람막이 입기엔 춥고 패딩이 입기엔 더울 때 딱 그럴 때 활용하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분명 한계점이 있는 게 대부분 퀼팅으로 표현되는 한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유행이 심화되면 클론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량 패딩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운동용으로는 오케이, 실용성이 매우 좋은 아이템이고요. 패션용으로는 세모, 바지핏에 따라 힙한 스타일링 분위기가 나면서도 무난한 룩 선호하시는 분들이 잘못 입으면 그냥 아저씨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량 패딩은 패션 내공이 좀 있는 분들 위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 입고 가기에는 올해는 클론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새롭게 뜨고 있는 트렌드 아우터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경량성이 있는지 트렌드 핵심 키워드와 아이템 특징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주목하면 좋을 키워드, 넥라인에 포인트 주는 메타가 시작됐습니다. 한동안은 미니멀 룩의 여파로 넥라인은 심플한 게 당연하듯이 여겨졌었는데 올해는 카라의 보온성을 추가한 디테일들이 새롭게 뜨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변화는 작년에 떠오른 워크 자켓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워크 자켓의 특징이 바로 넥라인의 코듀로이 배색 포인트였죠. 해당 디테일이 이번 시즌 빈티지 밀리터리 트렌드와 만나 겨울 아우터의 새로운 디테일로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아이템은 쉐르파 자켓입니다. 리바이스가 대표적인 브랜드죠. 쉐르파 자켓이란 플리스 안감이 특징인 방한 자켓으로 안쪽과 넥라인에 플리스 털 소재를 사용하는 게 특징인데요. 겉감은 데님이나 스웨이드, 코듀로이 소재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며 기본적으로 데님 자켓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 워크웨어의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디 난이도도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죠. 개인적으로 쉐르파 자켓이 예전에 유행할 때 유럽 여행 가서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딱 경량 패딩 정도의 포지션으로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빈티지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트렌디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는 밀리터리 아우터를 다뤄볼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시어링 자켓, 덱 자켓, B15 자켓이 있죠. 셋 다 공통점은 넥라인에 플리스나 퍼 디테일이 있다는 점인데 먼저 시어링 자켓은 미 공군의 B3 플라이트 자켓으로 천연 양가죽과 양털의 일체형으로 국내에서는 무스탕, 무톤 자켓으로도 알려져 있죠. 겉은 가죽, 안쪽은 양털로 원래는 양가죽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지만 최근엔 페이크 소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예로부터 남성적인 이미지의 겨울 아우터로서 존재감을 나타내왔던 아이템이죠. 토마디의 커피짤은 지금도 레전드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쇼기장과 만나서 트렌디한 핏으로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빈티지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덱 자켓입니다. 미 해군의 N1 자켓이 오리지널인데요. 두꺼운 코튼 캔버스에 털 안감으로 제작되어 하드보일드한 남성미를 표출할 수 있는 겨울 아우터죠. 국내에서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덱 자켓을 복각하고 있는데 거칠고 투박하지만 실용적인 무드로 밀리터리 웨어로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소재 특성상 한겨울까지 착용하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상의의 보온성을 신경 쓰는 게 중요한 카테고리예요. 그럼에도 밀리터리 코튼 조합은 굉장히 멋있죠. 마지막으로는 B15 자켓. 앞선 아이템들이 가죽과 코튼 소재를 사용했다면 B15 자켓은 실용적인 나일론 소재를 사용했죠. MA1처럼 공군의 플라이트 자켓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항공 점퍼의 근본 브랜드 알파 인더스트리가 유명하며 MA1 자켓보다 좀 더 보온력이 좋은 게 특징이죠. 조끼장이라 요즘 트렌드에도 잘 맞는 만큼 국내에서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B15 자켓을
트렌드를 복합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 아이템 울자켓입니다. 울코트와 동일한 방모 원단으로 제작된 아이템으로 기장감이 짧아진 걸 제외하면 원단도 두께도 동일하기 때문에 최근 쇼코트의 대안으로서 풀이되고 있죠. 올해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그 중심엔 블루존과 해링턴 자켓, A2 자켓이 있습니다. 점점 길어지다 못한 코트의 반작용으로 짧은 기장감의 아우터로서 겨울 아우터의 기본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포멀한 코트와 캐주얼한 패딩의 중간 부분으로서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울 자켓을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코트 원단이 사용됐는지, 울 혼방률이 50% 이상인지, 충전재가 있거나 방풍 발열 안감이 있는지 체크해서 구매하신다면 한겨울까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저도 한겨울에 삿포로 영하 10도인 날 하루 종일 울 자켓을 입고 다녔었는데 안쪽을 따뜻하게 입으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발열 안감, 충전재까지 신경을 쓰신다면 한겨울에 보온성까지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겨울 아우터를 고민하고 계시던 구독자분들을 위해 겨울 아우터 총정리편을 제작해봤는데요. 이번 겨울에 아우터 구매 예정이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